예전에 김태우 수사관 사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사람들이 뭐 골프 치고 그냥 아주 해이해졌다 이래가지고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그때 임종석하고 조국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변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단체 회식을 가면은 뉴스 중에서 이 김태우 수사관 터뜨린 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민정수석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체로 민정아 뭐 이러면은 민정아 하면은 사랑해 뭐 이렇게 해서 건배하고 이렇게 마신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사실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이제 민정수석이니까 최고 수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아부 뜨는 얘기잖아요. 그런 아부 뜨는 얘기를 너무 달콤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멀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 사람은 이제 그 아부에 이렇게 노출되기가 쉽죠. 이 사람은 아부 뜨는 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참 칭찬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왜 저렇게 늘 저런 아부의 목이 밀까? 아부의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부는 참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용의 주도하게 이제 일 처리를 다 해놓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빠져나갈 길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 어떤 통제틀 안에서. 그래서 전부 다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게 만드는데 최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또 자기의 능력을 이만큼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 인정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분명한 실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큰 장점을 같이 갖고 있었는지 그것은 뭔가 조국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결핍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부 뜬다고 바빴잖아요. 정문회 하는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쓴소리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공감을 못했다. 그러니까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침을 놨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굉장히 따끔한 그 질책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의 어린 영혼은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같으면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제 청문회 그거 끝나고 나서 임명 바로 전야에 문자를 다 보냈다고 하잖아요.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감사하다 문자를 보내면서 금태섭만 딱 뺐다는 거예요. 물론 극문 똥파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극문 똥파리들은 원래 개 돼지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끌고 가는 똥파리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시 대장의 어떤 두뇌 어떤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기본 소양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똥파리 대장 역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예. 뭐 비슷한 부류들끼리 있으면서도 최고 말 바꾸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언론 뭐 서류 조작 이런 거 완전 지금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또 이제 아주 그 복잡하게 일을 꾸려 나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팩트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저는 덤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나라는 굉장히 어지러워지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민생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죠. 거의 뭐 전쟁의 도가니에 지금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국의 뉴스가 임명하고 나니까 또 막 올라오잖아요. 이 중에서 보니까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출생지를 그때 청문회 때 얘기했었거든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딱 거짓말 잡아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바로 들통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어떤 그런 실제적인 진실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잘하는 거는, 조작을 잘하고, 이게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얼굴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게 바로 이제 조국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양다리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갖고 두 개를 두고 역시 이제 어떤 걸 할까? 지명 철회를 할까? 지명을 할까? 그걸 가지고 48시간을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48시간을 어디에다가 그 다리를 걸칠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요. 정말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은 두 개 안 합니다. 딱 하나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분명한 걸 보고 있잖아요. 끌고 나가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에 맙소사. 두 개를 두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은 이분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또 계속 이럴까 저럴까 마찬가지예요. 외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결정, 중요한 대통령의 결정이 들어갈 때는 항상 양다리를 걸쳐 왔다는 거예요. 조국의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저는 정말 양다리 대통령답다. 항상 양다리를 걸치더니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양다리를 걸쳤을까요? 그것은 조국이 이중인격이었는데 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안에 사탕같이 굴었던 그 모습이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딱 각인돼 있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최고 결정권자니까 한치의 틈도 안 보이고 문재인에게 완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문재인을. 그러니까 문재인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마도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은 그동안의 2년 3개월 이 동안에 같이 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자기가 못했던 민주당을 어쨌든 이제 완전히 청와대 거수기로 만드는데 민정수석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가도 나중에 내가 어떤 그런 그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자기가 이제 직감을 하겠죠. 검찰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분명히 완전 그 팩트가 없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없어요. 윤석열이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강대강으로 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선택을 했었으면은 어쨌든 정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양다리긴 하지만은 윤석열과 그러면은 조국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문재인은 정의로운 윤석열을 선택을 못하고 이 이중인격자인 조국을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불가피하게 된 거죠. 2030은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한 소유자들. 생각이 건강해서 뉴스 뭐 이런 거 다 취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똥파리 말고, 그 다음에 저 박사모들 말고, 죽어도 좋다 나는 이러면서 완전히 황당한 저런 사람들 말고 있잖아요. 자기가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조국의 청문회를 보면서도 다 느끼거든요. 그냥 지금 이제 문재인 문파리라고 하대요. 요즘은 똥파리에서 문파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퍼주는 대로 날라가지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검찰이 만들어낸 뉴스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공유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면서 저것끼리 막 퍼날라가지고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정신이 깬 사람들이 볼 때는 환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두고 보면 아는 거죠, 서로 간에 다.
그런데 저는 심리적으로 왜 그러면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항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너무 이해가 잘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옳다, 옳은지 아는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어떤 정성을 들여요. 왜냐면은 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즉시 확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삶의 에너지가 엄청나요. 자신감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만약에 결국은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검사가 그래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국은 이중인격이니까 이 사람은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고민을 했잖아요. 일단은 두 개를 두고. 근데 이 조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철면피. 예, 완전히 그 악마의 얼굴. 예,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예, 선한 얼굴과 함께 악마의 얼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 가면처럼. 페이스 오프 영화 보셨죠? 그래요, 이 사람은. 완전 소울이 두 개가 움직여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정의를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청문회 해가지고 이제 권력에도 얼마든지 칼을 들이대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 놓고 정의라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인격을 분명히 봤잖아요. 엘리베이터 싹 바뀌는 표정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했던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왔던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선택했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분이 살아왔는데 그게 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택이 잘 돼갖고 계속 자기 입장에서는 그 선택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다리의 성공으로 대통령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죠.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막 부패와 부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그걸 거짓말시키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도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순수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수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전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살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업은 겁니다. 업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쳐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어 안 보였어요. 항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똥파리 부대들 말고 일반 그 중도인 입장에서도 이제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낫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중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 이 조국을 선택함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양다리 중에서도 허약한 다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 이중인격자를 잡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2030의 부모, 그리고 깨어난 사람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 누가 봐도 다 알아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금문 똥파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작전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부대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다리를 하면서 항상 그들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택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고 2030이 뛰쳐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물론 조국은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중도들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를 택했으니까 잘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잘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정말 판단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다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양쪽에서 다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중인격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악마니까 저 인간 안 돼. 하지만은 또 반대쪽이 있잖아요. 극문똥파리 부대들 있잖아요. 저 부대들은 이제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런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박사모보다도 더 악랄한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많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바이.